일주일에 한 번 모든 요소를 종합해 빅데이터로 분석하는 여론조사임이 업데이트되었는데 충격입니다. 일단 전국 판세는 결국 대구가 경합으로 붙으며 지난주 대비 급격하게 보수가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해당 부분은 비단 대구뿐만 아니라 경남 역시 붙기 시작했는데 여론조사에서 이 추세라면 실제 투표에서는 굉장히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들쑥날쑥한 여조조사의 경우 함정은 분명 있습니다. 먼저 기계한테 묻느냐 사람한테 묻느냐에 따라 보수세가 강한 지역에서는 뚜렷하게 격차가 발생합니다. 또한 대구의 경우 국민의힘 후보 확정 이후 추경호 후보가 김부겸 후보를 빠르게 추격하고 있지만 이번 지방선거로 정부를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도 상승세입니다. 정반대의 흐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양 진영 모두의 빨간불과 파란불이 동시에 켜진 셈인데 대구 민심이 어디로 수렴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한편 서울의 경우 저는 조심은 해야 하지만 오세훈 덕분에 걱정을 안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권에 눈이 멀어 정신이 나간 것 같습니다. 오세훈 선거 이력을 보시죠. 2000년 강남을이랑 2006년 서울시장은 그냥 나가면 이기는 선거 분위기였죠. 그리고 2010년은 한명숙 후보하고 0.6%밖에 차이가 안 났지만 다 이길 것이라 생각했던 선거였습니다. 나아가 낙선했던 2016년 종로 선거나 2020년 고민정과의 선거도 질판은 아니었다라는 게 당시 분위기였는데 그 뒤로는 2021년, 2022년 아주 손쉬운 판세에서 이겼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주관적으로 봤을 때 오세훈 시장이 아예 판을 짤 수 없을 정도로 판세가 불리하다고 돼 있는 선거는 이 선거가 지 정치 인생에서 처음입니다. 그러면 이게 축구를 하더라도 홍명보 마냥 맨날 똑같은 3백을 쓰는 게 아니라 4백도 가고 아니면 과감하게 제로톱으로 간다든지 등등 다양한 전략을 구상하고 판을 짜야 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자기들이 할 줄 아는 선거, 해온 선거를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런데 비상사태잖아요. 그런 준비를 안 하고 있다. 저는 이거 아무리 네거티브해도 부동산 쪽에서 남은 한 달 문제가 커지지 않는 이상 이거 판이 엎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 지도부에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국힘이 결집하는 모양새를 보이니까 영남에 좀 집중을 하지 않았습니까? 최근 말실수 이걸 제가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남은 기간은 당 지도부나 유세 지원조차 영남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대구와 부산은 김부겸, 전재수 이 두 명의 개인기로 돌파해야 합니다. 여기에 정청래 대표 내려가서 유세하면 표 더 떨어집니다. 물론 지도부는 차기 전대로 두고 당원들과의 스킨십 차원에서 만나고 싶을 수 있는데 이건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 이 추세로 가면 영남 다 집니다. 경남, 부산, 울산, 대구, 경북 다 집니다. 그만큼 저는 지금 현재 판세를 좀 안 좋게 봅니다. 이유는 2018년과 같은 흐름이 지금 여론조사 M을 세부적인 지역으로 다 뜯어보면 나오고 있지만 확연하게 다른 점이 많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도 높긴 하지만 2018년 당시만큼은 아니라는 것과 당시에는 북미 회담이라는 바람도 불었고 투표율까지 높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절대 민주당이 방심할 수 없는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긴장해야 될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권을 염두하고 지금 슬슬 뭔가 내부 분위기가 이상함이 감지된 상태입니다. 저는 유시민 작가의 경고가 결국 적중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다시 들으면 놀라운 분석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재래식 언론의 보도를 보면 되게 흥미로워요. 이제 거기서 각광받으면 다 망했거든요. 지난 몇 년간. 네. 소위 뭐 친명횡재, 비명횡사라는 그 유행어를 만들었잖아요. 지난 총선 때. 그때 어마어마하게 이른바 비명계라고 하는 사람들을 띄웠어요. 띄웠는데 그나마 자리 받은 사람은 박용진 의원 하나 자리 받았고 나머지는 네. 다 당을 나가는 바람에 다 망했어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그때 매불쇼에서 그 얘기 했어요. 재래 언론에서 막 띄워주니까 자기가 굉장히 대주주인 것처럼 영향력이 센 것처럼 주체 역량에 대한 과대평가를 하게 되어서 저렇게 나가서 세미련 임원이 만들고 무소속 나가봐야 10%못 넘길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됐잖아요. 위험해요. 재래 언론에서 칭찬받는다는 것은 되게 위험한 일입니다. 김병기 의원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였는데 네. 그때 원내대표 될 때 MBC에서 그 아드님 문제 가지고 보도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당원들 민심, 지지자들 민심은 김병기 의원으로 확 쏠렸거든. 서영 맞아요. 의원하고 경쟁할 때. 지금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묘한데 김민석 총리로 추정되는 이현주 의원으로 추정되는 의원과 국무위원 사이에 텔레그램 문자 그게 지난번에도 찍혔잖아요. 아, 그거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양쪽 다. 했어요. 네. 아니라 장인수 기자 보고 왜 그 무슨 검사들한테 공소 취소를 자발적으로 하면 어떠냐고 말했던 대통령 측근 고위 인사가 누군지에 대해서 왜 안 밝히냐고 막 엄청나게 공격을 해요. 근데 뉴스원에서는 그거 왜 안 밝혀요? 국무위원하고 국회의원인데 여당에 안 밝히잖아요. 끝까지 안 밝혔어요. 이런 이중잣대가 뭐냐 할 때 이 언론이 그 지난번 텔레그램의 당사자들은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호해 줘야 될 대상과 까야 될 대상을 어떻게 고를까? 기가 막히게 고릅니다. 와, 이걸 진짜 흥미로운 주제다. 정말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해되는 사람과 자기들에게 이익되는 사람. 그래서 와. 앞으로도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뭐 어떤 분은 뭐 무죄 받고 지금 정치로 복귀했는데 막 조중동을 포함해서 재래 언론에서 막 단독 인터뷰해주고 어마어마하게 띄우고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감별을 엄청 잘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해될 사람들을 띄웁니다. 계속 몇 년 전부터. 이재명 정부에 해될 사람만 띄운다. 저는 판독기라고 봐요. 그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정치인이 또는 지식인이 갑자기 막 언론의 각광을 받잖아요. 재래 언론에서 정치부 기자들이 발탁해서 띄워올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뭐 있는 거예요, 그거는 다. 아, 저는 진짜 이 궁금했는데 괜히 또 내가 방송에서 거론하면 이 분란의 씨앗이 될까봐 하지 않았던 말이거든요. 국무위원과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텔레그램을 나눴습니다. 언론사는 그 누군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묘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재래식 언론이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까는데 어떤 기준으로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까는 오, 걸까? 그게 진짜 네. 궁금했는데. 이제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면 좀 있어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해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 그거를 기가 막히게 알아봐요, 그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 의록에 좋은 게 많은데 과거에 한 말 중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 정치인을 숭배하지 말고 지지하기만 하라고. 그 정치인은 도구라고. 나는 도구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고. 정치는 결국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거라고.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지론이에요. 네, 공감합니다. 제가 위기로 생각하는 마지막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지지층이 지쳤습니다. 지난 2022년 정권을 내준 이후 우리 지지층은 올해까지 정치에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쏟아가며 적폐들과 싸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권 교체 이후 이 대통령께서 너무 잘하시니까 당연히 예전보다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만약 투표율로 이어지면 저는 상당히 타격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선 전 민주당의 지지층이 효능감을 느낄 정책이나 강한 개혁 드라이브가 저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